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4년 반 동안 3천여 명이 새 번호를 받았는데요. 그 절반이 보이스피싱 피해 때문이었습니다. 피해를 직접 당하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고액 알바, 재택 알바를 이용해서 구인 광고로 인출책을 모집하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가 대화 내용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자, 보면 회사 이름을 물어보니까 사업자 등록증까지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10대 중학생까지 가담할 정도로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추선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 번호를 받을 정도면 보이스피싱으로 주민번호가 유출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가 연간 3만 건에 이르고 있고 피해 금액이 7천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과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따져보면요. 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그런 그 피해 금액을 그러니까 입금받는 과정에서 무통장 거래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통장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하나당, 한 명당 100만 원을 이제 이체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출책을 이용해서 피해 금액 1,000만 원을 자기네 쪽으로 이제 입금받기 위해서는 10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네. 보이스피싱 범죄를 시작하면서 개인정보를 좀 확인해야 되겠다 또는 신용정보를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피해 금액을 자기네 쪽으로 이체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유출 피해도 더 많은 것인데요. 실제로 이미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건이 약 4천 건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45%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변경이었을 정도로 이렇게 주민등록 피해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앞서 언급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들이 그런 알바를 구하는 구직자를 속여서 범죄에 좀 가담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가 보이스피싱에 이제 가담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맞습니다.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아까 보니까 10대까지 가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좀 이런 알바구인의 심각성을 좀 말씀을 드리려면요.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중국이나 필리핀, 그런 태국과 같은 데 거점을 마련해서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네. 이 총책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을 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또는 당신의 계좌가 불법적인 거래에 연루가 되어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네. 피해자들에게 돈을 수거하는 그룹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인출책들을 모집하여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오는 인출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이들이 지금 외국에서 계속적으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요. 인출책들을 모집하게 되는 경우 짧게는 1주, 길게는 2주까지 이용한 다음에 그냥 버리고 다시 범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출책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유명 연예인들이 광고를 하는 그런 구인 광고 사이트를 통해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네. 광고를 하고 있고요. 실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21년도 그 최저시급이 8,720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당 10만 원에서 또는 15만 원까지 벌 수 있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8년도에는 인출책이 약 7천 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작년 내는 2배가량으로 늘어나서 14,000명가량의 인출책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실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정말 심각하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더 심각한 수치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실제로 올해 보이스피싱 가담자 연령 분석을 해봤더니 20대 이하가 40%가 넘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서 사실 구직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지만 요즘 뭐 영끌이다, 뭐 투자했다더라, 누군 얼마나 벌었다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고수익에 조금 더 눈길이 가고 좀 이건 뭐지? 돈을 쉽게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있어서 20대 이하가 그렇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 일자리를 구하기 좀 어려워진 상황도 있고 그리고 뭐 주식 투자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쉽게 고수익을 벌고 싶고자 하는 욕망이 좀 높아진 상황인데요. 네. 실제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사이트를 통해서 보면 고수익 그리고 실제로 어떤 수입을 얻게 되냐면 보통 한 건당
7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좀 수익을 얻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 2시간 일해서 버는 돈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보통 이런 아르바이트, 수거책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보이스피싱 본범들이 하루에 2건에서 3건을 시킵니다. 그리고 보통은 2주일 이상 일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하루에 30만 원 이상 2주일만 일을 해도 200에서 300만 원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보다는 훨씬 많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0대 또 요즘에는 심각하게 10대들까지 이런 수거책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보이스피싱에 이렇게 연루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얻은 이제 수익금이 적더라도 실제로 이제 피해자가 피해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같이 범죄를 가담한 것으로 치부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은 이용되는 방법에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들과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단순히 돈만 받아왔다라고 하는 경우에 사기 방조죄가 되기도 하고요. 요즘 코로나 시국에 대환대출이라는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존의 대출을 받았던 건을 이제 이자가 높으니까 요거를 새로 대출을 해주겠다. 낮은 저금리로. 금리로? 그렇죠. 그러면서 문자는 어떻게 가냐면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국가 보조를 받아서 특별 한시 판매라고 해서 문자가 가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자 부담이 많았던 분들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여서 이거를 대환대출 받기 위해서 돈을 보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보이스피싱 본범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인출책들이 어떻게 이용이 되냐. 돈을 갚았다는 확인서를 주기 위해서 채무 완제 증명서, 금융감독원 확인서들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해주게 됩니다. 위조한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면 사기 방조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고요. 더 나아가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행사죄까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벌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럼 그 피해 금액을 다 물어주게 되느냐. 보통 재산범죄로 인해서 형사법정에 올라오게 되는 경우 피해자들이 배상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보이스피싱 인출책들에게 전부 다 이거를 하라고 하고 있지는 않고요. 실제 수익금이 사실 뭐 100분의 1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정도의 배상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실형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뭐 반이든 조금 더 높은 수준이든 합의를 해야만 처벌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범죄에 어떻게 가담했는지에 따라 수위에 따라서 이 형량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그렇죠. 알겠지만 사실 쉽게 버는 돈이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고수익인 재택 알바든 근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그렇게 쉽게 번다고 하면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아까 이용되시는 분들이 사회 경력이 굉장히 짧은 20대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반에는 정말로 모르고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본범들이 구인 광고 사이트에 굉장히 치밀하게 아까도 보셨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준다거나 실제 있는 회사처럼 가장한다거나 해서 처음에는 속입니다. 네. 다만 이게 범죄 기간이 길어지면 그 보이스피싱에서만 나타나는 특유한 형태가 있는데요. 골목이나 역 근처에서 돈다발을 전달받는다거나 아까 같이 무통장 거래를 이용해서 주민등록 번호를 뭐 10개, 20개 받아서 무통장 입금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모르는 외국인한테 이 돈을 전달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중간에 알게 됩니다. 다만 고수익이기 때문에 실제로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어쨌든 근데 수거책, 단순히 수거책이더라도 어쨌든 범죄는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 처벌은 굉장히 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선희 변호사와 보이스피싱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